네,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이면 요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뭐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b라고 잡아볼까요? 뭐가 성립하냐면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부르는 마이너스 1승을 한 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1승이란 의미도 되지만 인버스 또는 역이란 뜻도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1승 하면 어떤 a분의 1 그래서 a의 역수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은 좀 중의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1대1 대응이란 게 뭐라고요? 역함수 성립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함수 성립 조건.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1대1 함수가 된다라면, 함수라면 여기에 뭐가 있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을 갖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 안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역함수는 뭐다?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자, 역함수 성립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x에서 y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fx라고 이렇게 y의 값을 여기서 a에서 이렇게 가는 걸 f 뭐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얘가 x를 지칭하는 x의 원소고 얘가 y를 지칭하는 y의 원소잖아요. 근데 역함수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그러니까 x는 f, y라고 해놓으면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고, 예를 들어서 y가 뭐 2x 뭐 편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x는 2y-1이죠. 자, 그리고 얘를 정리합니다. 얘를 정리하면 넘어가고 2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이 y가 될 거예요. 이랬을 때 y를 뭐 f 인버스 x라고 써주시고 2분의 x 플러스 1이면 얘와 얘는 뭐다? 역함수 관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역함수 구하기는 자, 첫 번째 x와 y의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바뀐 y로 정리하면 돼요. y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때 y로 정리할 때 x와 y를 자리를 바꿀 때는요. 정의역과 정의역과 모두 치역도 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역함수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역함수의 성질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 역함수의 성질. f 인버스는 f의 역함수죠.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간 거에 뭐 역함수의 역함수죠. 그러니까 두 번 역함수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f 인버스와 그 다음에 f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함수값을 되돌리는 거죠. x의 함수값을 되돌리는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줬다 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역함수 관계의 두 녀석을 합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f랑 g라는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대로 x가 나왔어요. 뭐죠? 얘가 동일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f 인버스가 gx고 또는 g 인버스 x가 f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f.g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리를 바꿉니다.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g라는 놈에다가 어떤 합성함수를 대입하면 뭐가 될까? x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g라는 녀석에다가 g 인버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쵸? 사라지겠죠. x가 되겠죠.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f 인버스면 다시 얘도 뭐가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f.g랑 이 녀석이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면서 인버스 쳐주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적인 성격인데요. 그래프적인 성격인데 자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것 자체가 뭐죠?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살짝 예외적인 상황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y는 x 대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개념 체크 한번 봐볼까요? 개념 체크.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역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예, 개념이고요. 1번 봐보시면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그때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고요. 공역의 원소가 1, 2, 3, 4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의 함수값은 3, 2의 함수값은 1, 3의 함수값은 2, 4의 함수값은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함수 f래요. 자, 첫 번째 2의 함수값은 뭐니? 2의 함수값은 1이에요. 1. 두 번째 그러면 인버스 2는 뭐니? 인버스 2는 뭐죠? 인버스 2는 여기 2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죠. 인버스 2가 어떤 값 A라면 FA는 2죠. 그러면 2를 함수값으로 갖는 녀석은 누구죠? 3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A가 3이니까 3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3번 봐보실게요. F3하고 F 인버스 3. 자, 그럼 F3은 얼마죠? 3의 함수값은 2예요. 2. F 인버스 3은 모르니까 잠깐 A로 둘게요. 그러면 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이렇게 뒀으니까 A의 함수값이 3이 되는 A는 뭘까요? 1이죠. 1의 함수값이 3인 거죠. 그래서 얘가 1인 걸 알았으니까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효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4번. F4 플러스 F 인버스 4는 4의 함수값은 4고요. 자, 4의 함수값, 4의 역함수값을 A라고 하면 A 함수값은 4예요. 그럼 A는 뭐죠? 4를 함수값으로 갖는 정의역은 4죠. 그래서 얘는 4가 돼서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번 봐볼까요? 자, 2번 봐보시면요. 우리한테 1번에 F 인버스 도트 F2래요. 자, 그럼 얘는 그냥 2죠. 얘와 얘가 역함수니까.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어떤 임의의 값 A를 갖는다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F2가 A라는 것은 F 인버스 A가 2란 소리도 되는 것이죠. 역함수가 성립한다라면. 그럼 얘가 A가 됐어요. 이거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F 인버스 A죠. F 인버스 A는 뭐예요? 2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성립하는 순간 역함수가 있다면 이게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2가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한 번 더 해볼까요? F 인버스 F 도트 F 인버스 1은 그냥 1인 거 확인하는데 얘네들이 역함수니까 잘 모른다고 치자. 그럼 F 인버스 1을 A라고 하면 FA가 얼마죠? 1인 것이죠. 역함수 관계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A가 되고요. FA는 뭐예요? FA는 1이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여태까지 정리된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봐볼게요. fx가 x 플러스 a고요. g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인데 우리한테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3이다. 즉 f3은 마이너스 1이다. g 인버스 4는 마이너스 2다. 즉 g 마이너스 2는 4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각각 주면 우리는 a, b의 미정계수를 풀어낼 수 있겠죠? 대입해 보도록 합니다. 자, f3은 3 플러스 a고 그거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2는 여기다 쓸까요? g-2는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6 플러스 b가 4가 되죠.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났죠. 자, 2번 봐보겠습니다. fx가 2분의 x 플러스 3이래요. 우리한테 f 인버스 4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잠깐 a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fa는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fa는 뭐가 되죠? 2분의 a 플러스 3이고요. 그것이 4라고 했으니 자, 정리하면 넘어가면 1이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얘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fx를 y라고 잡고 y는 x 플러스 a라고 놓고 얘의 역함수를 갖다가 x는 뭐라고 y 플러스 a라고 놓고 y는 다시 넘겨서 x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놓고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가 얘는 이제 뭐가 돼요? f 인버스잖아요. f 인버스가 된 거잖아요. f 인버스 x가 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f 인버스 얼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데 그것이 3인 것을 통해서 a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찾는 것이고요.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을 보면요. fx라는 놈이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선 x축, y축을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놓고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2x의 그래프래요. 그러면 1일 때 여기가 1이니까 1일 때 벌써 여기 와 있죠. 그래프가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2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이 녀석도 1차식이죠. 1차식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좀 지워볼까요? 지워보시고요.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뚝 끊어져 있으면 이렇게 뚝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얘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는 그 역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이 뚝뚝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의 함수 값은 이쪽에 1의 함수 값이 얼마예요? 1,2를 지나기 때문에 얘도 1,2를 만족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1,2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1,2를 만족하면 여기가 1이죠. 1 대입하면 2-2a 플러스 2a예요. 자, 그것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 지나간다? 아,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성립 조건이 없으면 여기 성립하게끔 여러분들이 조건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프가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요 녀석이요.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정역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여 있지만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요 밑은 치역이 아니게 돼 버리는 것이죠. 또는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해 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상관없어요. 기울기는 이렇건 더 가파르건 더 완만하건 상관없지만 1차식에서는 얘가 증가하고 있으면 얘도 증가하고 있는 형태여야지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실하면 얘도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 1-a라는 x의 계수가 기울기죠. 이것이 양수여야 된다.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약분하고 얘가 양수면 되니까 a는 뭐예요? 1보다 작기만 하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갑니다. 네, 3번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y는 2x 플러스 a였잖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x는 2y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쵸? y 인버스가 되겠죠. y 인버스로 정리를 해봅시다. y 인버스라 표시를 하고 인버스라 표시를 하면 넘기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x 마이너스 a를 2로 나눈 거니까요. 그럼 얘가 얘인 거예요. 얘가 얘. 그럼 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얘와 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얼마다? b는 2분의 1이다. 그리고 얘와 2분의 1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놈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네. 필수 예제 4번 봐보겠습니다. 네. 4번 봐보겠습니다. 4번.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기억하시죠?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f 도트 인버스 풀면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2가 되는 것이죠. 얘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약분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한 건 f2와 g 인버스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 인버스 도트 f인데요. 얘 값은 g 인버스 f2의 함수값 얼마죠? 3이네요. 자, 이 g 인버스는 몰라요. 그러니까 a라고 잡으면 ga가 3이란 소리잖아요. 자, 계산해 봅시다. a 대입하면 3a-2가 돼서요. 3a는 5, a는 얼마? 네, 3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 이거의 값은 3분의 5가 나온 것이죠. 얘가 3분의 5니까. 자, 필수 예제 5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봐볼게요. 이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여서 반드시 기억해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에서도 주어졌지만 우리한테 이 노란 선을 y는 x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줬을까요? 네, 여기 있는 아이들 a, b, c, d의 위치를 잡아주라고요. 이게 a죠, 그 다음에 b죠, c죠, d죠, e죠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쵸? 자, 그 다음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f 인버스 c는 뭘까? 잠깐 a라고 둘게요. 그러면 fa는 c죠. 자, a 함수값 뭐죠? a 함수값. 여기서 a라는 이니셜을 사용했으니까 부적절하다. 자, 제가 p라고 둘게요. p. 그러면 fp는 c죠. c 함수값 뭐죠? c 함수값. c 함수값. 요게 지금 c 함수값이 나오는 놈이죠. 그쵸? 이게 뭔데요? 이게 d, c잖아요. d, c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fd는 c란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 c가 나오냐? d일 때. 그래서 얘를 d로 바꾸겠습니다. 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해결됐죠? 그래서 얘는 fd가 된 거예요. 이제 얘를 다시 q라고 잡아볼게요. 잠깐만요. 이 문제 f 인버스죠. 인버스 두 개니까 이거 f 인버스죠. 그러니까 fq는 d가 함수값인 녀석이 누군가 보는 거죠. d가 함수값인 녀석은
요건 뭐죠? 요거는 2,d고요. 이게 d가 함수값이네요. 얘는 c, b죠. c의 함수값은 b다. 2의 함수값은 d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얘는 f2는 d단 소리잖아요. d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q가 뭐다? q가 우리가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런 그래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헷갈리셔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네, 6번 봐볼게요. 6번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이고 gx가 f 인버스 x일 때 gx가 fx에 뭐라는 거예요? 역함수라는 것이죠. 그때 fx와 gx의 교점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갖다 x라고 두고 요 x를 gx로 바꿔놓고 이렇게 x랑 y로 바꾼 거죠. 그래놓고 gx로 정리하면 gx가 얼마가 되죠? 넘어가고 마이너스 2로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놓고 얘와 얘의 무엇을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놓고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10은 x 마이너스 5니까 자 넘어오면 3x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예요. 자, 이제 여기다 y 값에다가 3분의 5를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3분의 15죠. 5니까.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죠?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3분의 5, 3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실 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식일 땐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함수가 그 역함수라면 그 두 함수는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다라는 걸 y는 x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인 두 함수는 반드시 어디서 만나게 돼 있다?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걸 풀더라도 얘와 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y는 x 그래프를 같다라고 놓고 계산해 버리면 바로 x가 3분의 5가 나오고 y는 x 좌표니까 3분의 5, 3분의 5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의 교점은 뭘로 구하는 것이다? 두 역함수를 구해놓고 연립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함수에다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역함수는 이후에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